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화법 7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요, 헌법의 이념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가 되는데, 이 헌법의 기본 원리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고 또 입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됩니다. 또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기본권을 해석하거나 또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률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이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죠.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제2항 역시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국민투표로 헌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밝혀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또한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은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 민주적인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국민에게 물을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도, 국민이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인 뜻을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결사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단체를 결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데 복수라는 것은 단수가 아닌 여러 개의 정당이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수 정당이란 건 뭐예요? 일당 독재 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문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 부분이라든지 제1조 1항과 2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죠. 여러분 교과서 29쪽의 그림에도 있는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됐다라는 것이 보이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이고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민주주의도 같이 포함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결국 국민의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력을 분립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을 나눈다는 거죠. 국가 권력을 여러 개의 국가 기관에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이 남용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잖아요.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률을 만들도록 의회제도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 또 사유재산
내 재산은 내 거야 라는 것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도록 사유재산제, 자유로운 시장경제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또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헌법의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또 제4조에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다음에 제8조에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근대 헌법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이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국가의 원리가 등장했죠.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여 주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 요구를 인정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국민 복지라면 쉬운 말로 행복이다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국민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생존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런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유권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등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제33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고, 제119조에서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이렇게 보장하면서 그래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복지국가의 원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0쪽을 보세요. 30쪽에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화면을 잠시 정지하고 사례를 더하다에 있는 몇 가지 법을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최저임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보시면 이 법들이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이유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헌법이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학습하겠습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류가 전쟁의 참혹성을 체험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국제평화주의가 등장했죠. 국제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하죠. 그리고 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법을 존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약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체결되고 공포된 외국과의 약속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밖에 국제관습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내법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갖도록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호주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호혜주의라는 건 호가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혜택을 똑같이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정도에 맞춰서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혜택을 똑같이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라는 표현과 제5조에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에서도 조약이라든지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같이 존중한다라든지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등 국제평화주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째로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재헌헌법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이래로 문화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 제9조에서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해서 이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든지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겠다라든지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과 학교 바깥의 모든 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평생교육 이념 하에 교육체제를 정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국가의 원리는 헌법 전문에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제9조에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 민족문화 창달, 국가가 노력한다든지 또 31조에서 평생교육을 진흥시킨다든지 라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국가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데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두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평화통일 지향의 기본 원리를 우리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요. 평화적인 통일의 사명 이런 표현이 있고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는데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제66조에서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29쪽에 있는 탐구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대한국 국제와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은 대한제국인데요. 국제라는 것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헌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제정 반포되었기 때문에 국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대한국 국제의 몇 가지 조항을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에는 군주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시 1899년 8월에 대한제국이 공포한 근대적인 헌법이었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황제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오늘 현행 헌법과 많이 다름을 많이 다르고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2번에 자료 2번을 잠시 읽어보세요.
자료 2번에서 헌법재판소가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죠. 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전문에서, 헌법 전문에서 제8조, 제4항 등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과서 32쪽으로 가서 스스로 또 탐구활동을 해보시고 화면을 정지한 다음에 여러분이 교과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헌법 전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찾아보는 것인데요. 기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 니은은 자유민주주의, 디귿은 문화국가의 원리, 리을은 복지국가의 원리, 미음은 국제평화주의, 비읍은 국민주권주의. 네, 그렇죠? 네, 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인데 여러분 각자 이 시간 수업이 끝나고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하나 정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실현되고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런 헌법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남북 교류와 남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 실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원리들도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스스로 확인 문제도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죠. 네. 그리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참정권의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죠. 네. 참정권의 보장이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죠. 네. 2번 최저임금제 실시 사유권의 보장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복지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2쪽까지 우리 공부했고요. 33쪽 옆에 중단원 마무리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기본권의 보장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